안녕하세요.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의 이야기 준영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아빠들의 이야기 건우 아빠입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세월호 참사 추모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참혹하고 가슴 아팠던 8년 전의 그날, 그 기억이 다시금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사모님 어떠세요? 어디 뭐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뭐 다들 우리 그 부모님들은 다들 네. 같은 마음일 테고, 세월호 참사 우리 유가족들, 엄마 아빠들이 이 8년 동안 겪은 이 공통적인 그런 아픔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4월이 되고 이 벚꽃이 피는 그런 계절이 되면 우리 엄마 아빠들 몸으로 아프고 마음으로 아프고 뭐 그 고통이 어디 뭐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건우 같은 경우는 또 생일이 4월 8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녀석이 벚꽃이 아주 만발할 때, 흐드러지게 필 때. 그때 태어났거든요. 뭐 다들 뭐 똑같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소장님은 좀 어떠세요? 뭐 우리 운명이 어떠겠어요? 여러분, 저희는 매 4월쯤이면 거의 같은 증상에 시달립니다.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발현하는 정신적인 아픔하고 뭐 함께 신체적인 많은 아픔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무기력증, 온몸을 몽둥이 찜질한 것 같은 아픔, 뭐 가련 후유증이 찾아옵니다. 뭐 처장님 말씀대로 벚꽃이 필 무렵이면 아이들이 너무 그리워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다들 똑같고 4월 16일이 가까워지면서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그냥 멍하니 그 아이들 생각을 할 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멍해지고, 하지만 뭐 우리가 이렇게 아파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또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 놔야지 나중에 우리 아이들 얼굴 볼 면목이라도 그렇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부모들의 운명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4.16 안전사회 연구소의 그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이 판결 유감. 네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 사업 목표고 또 반드시 금년에 그렇죠. 또 만들어 놓을 그런 목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죠. 오늘은 이 선사인 그 청해진 해운, 네. 청해진 해운에 대한 이 판결에 대해서 제가 좀 내용을 좀 진행을 해보고 소장님께서 그 좀 세부적인 설명,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풀이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더라도 챕터를 한 3개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청해진 해운 판결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세월호에 대해서 또 얘기해야 되겠죠. 세월호는 배가 어떤 배인지. 네. 마지막으로는 선언재판. 선언재판까지 같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게 이게 3개 챕터로 좀 나눠서 하고요. 뭐 세월호 이야기 할 때 뭐 침몰원인 이야기까지 갈 수 있을지 중요한 부분이죠. 그건 모르겠네요. 하지만 열심히 좀 해볼게요. 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청해진 해운은 네네.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또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소장님께서 이 청해진 해운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내용은 많은데 뭐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청해진 해운은 1999년 2월 24일 네. 뭐 해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전시는 전두환 그 형제죠. 전기환 등을 50 세력을 등에 업고 한강 유람선 사업을 하던 세모그룹이었습니다. 세모그룹은 1990년 당시 뭐 원강 유람선이 홍수로 떠내려와서 세모 유람선과 충돌했고 침몰하여 15명이 실종하는 그 사고를 내기도 했었죠. 그 세모그룹
한강 그 네네. 유람선 사고 유명했죠. 예. 보험 사기 의혹도 있었고 아직 보험 풀리지 않고 사기. 있습니다. 2010년 2월에는 2대 주주로 있는 한강 수상택시 운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네. 수상택시 그 운송기업 주식회사 즐거운 서울을 흡수 합병하여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택시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뭐 참사 당시 대표이사는 김한식, 회사의 실소유주는 유병우로 보도했었고요. 뭐 그렇지만 판결 정정 보도를 통해서 실소유주가 아닌 것이다. 뭐 유병헌은 실소유주가 아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뭐 그러나 유병헌은 세월호 이 실소유주까지는 아니어도 뭐 간접적인 방식으로 청해진 해운 경영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해서 뭐 부정되진 않고 있고요. 아직 인천, 제주, 인천 백령도, 여수, 거문도 등의 정기 연안 여객선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인천, 제주 간 노선은 독점 운영하고 있었죠. 여기에 투입된 배가 바로 이 일본 말인데 마루에이 페리 그러니까 뭐 A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라인. 오하마나오와 세월호입니다. 뭐 근데 이게 아까 보험 사기 의혹이 풀리지 않고 네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풀리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안 풀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박근혜 정권 시절에서 우리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지만 전두환 정권이라면 어디 뭐 누가 뭐 입이라도 건들지도 못하죠. 뭐 전혀 할 수 없었던 뭐 그런 상황이었을 테고. 근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 두 가지 의미 있는 내용이 있네요. 이 첫 번째가 유병헌. 이 유병헌이 그 구원파의 교주였지 않았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보험 사기 의혹. 보험 사기 의혹. 참. 어쨌든 그 전신인 그 세모에서 이 보험 사기를 했던 전력이 있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우선 구원파에서는 유병헌 씨가 공식적으로 교주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겠죠. 뭐 회장님으로 불렸고요. 뭐 유병헌 관련 이야기는 뭐 따로 다음 기회를 마련해서 좀 해보고요. 여담입니다만 청해진 회사 내에서 그 파벌 싸움이 있었고 구원파 파벌이 밀려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던 뭐 김한식이나 이런 쪽이 구원파 골수 분자가 아니고 이거 너무 구원파 쪽에 좀 깊이 들어가시면은 좀 타겟이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 두 번째로 보험 사기 의혹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보험 사기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당시 사고로 15명이 실종된 걸로 알고 있고요. 15명. 가해자인 원광의 잘못으로 배가 침몰했고 보상보험금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사기 의혹을 받은 거고 이게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거죠. 뭐 지금 뭐 세무 자체의 그러니까 배나 그 인명사고 그 가격보다 뭐 아마 따따블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 듣고 있었어요. 보험 사기라. 참, 뭐, 어떤 기업의 윤리라는 것은 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회사인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 청해진 해운에 관련된 뭐 재판 기록도 좀 살펴보고 했었는데, 이 보면은 이 평상시에 이 관리 측면에 그런 이력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 핵심 관리 뭐 지침이라 그럴까요? 목표라 그럴까요? 뭐 안전보다는 이익이 우선이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경영을 했던 것 같고, 아무튼 뭐 기업 윤리가 그 바닥 그 밑으로 그 땅 밑 세계로 들어간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뭐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건 뭐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연한 거죠. 어느 선까지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윤리라는 게 기업 윤리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고 계속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의자죠. 세월호 참사 피의자로 그 청해진 해운에서는 김한식, 김영봉, 안기현 등 7명이 기소됐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7년부터 집행유예 등으로 뭐 판결이 아쉬운 판결이 났죠. 뭐 이들이 작아요. 한 짓으로 304분이 돌아가셨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었고요. 청해진 해운 관련자의 여러 가지 판결 중에
관련자 판결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게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해무이사였던 안기현에게 안기현요. 예. 횡령과 배임수재, 네. 그리고 대표이사였던 김한식에게 업무상 배임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횡령과 배임수재 그러면 이게 피해자가 청해진 해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이 판결이 여기에 들어가나 이게 궁금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당시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선원의 안전교육 미비를 지적했어요. 안전교육. 예. 네. 지금 직원에 대한 연간 안전교육비를 최저 시급보다 낮은 1인당 4,000원을 쓴 것은 4,000원이요? 예, 안전교육 비용을 횡령하여 유병헌 일가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횡령과 배임을 적용한 네. 이유가 있네요. 예. 청해진 해운은 유병헌에게 한 달에 급여로 1,000만 원, 1,000만 원, 자문료로 1,500만 원을 줬으며 1,500만 원. 유병헌의 형과 장남 유혁기에게도 돈을 지급한 내역들이 있었고요. 네. 그들에게 준 돈은 횡령이며 청해진 해운의 안전교육비를 횡령하여 그들에게 준 것이고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중재라고 본 것이죠. 게다가 청해진 해운 사원수를 감안하면 1년에 한 42만 원가량 썼다고 그래요. 안전교육에. 40. 예, 이런 보도도 있었죠. 근데 뭐 그냥 1년에 한 번 인방위 훈련 하는 것보다 못한 비상 안전교육을 한 거죠. 물론 청해진 해운은 반론을 했어요. 뭐 돈이 안 들어간 거 뭐 훈련이었다 뭐 이런 소개는 했는데 뭐 그렇게 소개하지 않겠어요. 뭐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뭐 의미가 네.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사원이 도대체 몇백 명 정도는 최소한 될 텐데 그렇죠. 1년에 안전교육비가 42만 원이요. 그러니까 전체 사원에 대한 네, 안전교육비가 전체 1년에 전체 안전교육. 42만 원. 참 어이가 없네요. 이 진짜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유병헌 일가에게는 한 달에 2,500만 원.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 예,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나가고 대신에 가장 중요한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1년에 42만 원이라 아예 그냥 명목만 남기고 아예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이 청해진 해운이라는 이 회사가 뭐 유병헌의 소유가 아닌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유자가 아닌데 한 달에 2,500만 원 플러스 알파? 야, 참 돈 벌기 쉬운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죠? 뭐 유병헌 편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유병헌이 또 사진 작가로 또 나름 유명했어요. 네, 유명했다고 사진, 해요. 예. 그래서 그 청해진 해운에서 세월호에 걸 사진으로 유병헌의 작품을 또 몇천만 원씩 들여서 산 것도 있고 그래요. 아직 열받으시는 건 좀 이르고요. 예. 청해진 해운 이들이 한 짓을 보면 더욱 열받을 짓들이 많죠. 뭐 자세히 세월호는 어떤 배인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소개하기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네. 다음에 한번 이제 세월호의 편에서 마련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뭐 유병헌 편도 준비하고 있으니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세월호 청해진 해운이 왜 오하마나호가 있는데 세월호를 도입했는가? 또 세월호를 불법 중개축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어그로를 끄셨는데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하마나호. 네. 이미 청해진 해운에는 오하마나호가 있었는데 네. 왜 또 한 척을 더 구입을 하게 된 걸까요? 참사나기 전인 그러니까 2010년대 초부터 네. 제주를 향하는 물류와 승객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제때 배로 못하는 화물과 관광객들이 많아지고요. 네. 그래서 민원이 급증하게 되죠. 제주 왕복 노선이 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인천, 평택, 목포, 완도, 부산 등 여러 곳에 있었는데 평택 노선이 이제 채산성 악화로 폐지되죠. 예. 평택 노선.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천 제주 노선 증설을 결정합니다. 뭐 인천 제주 노선은 돈도 좀 되고 그러니까 그 차산성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민원들 중에 인천에서 민원이 가장 많았어요. 정부는 증설을 원했던 거죠. 뭐 이에 청해진 해운 측에서는 이제 다른 회사한테 노선을 나눠 갖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회사하고 같이 욕심이 있죠. 오하마나호 알고 배 한 척을 더 들여올 계획을 세웁니다. 뭐 짝이라도 한 듯이 이명박 정부는 연안여객선 활성화 방안으로 예, 기억납니다. 선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줍니다. 규제 완화 측면이죠. 뭐 설령 나중에 설령 규제 완화. 이 문제도 집중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불법으로 정확한 액수를 지금 추정할 수 없는 게 80억 원에서 약 100억 원인데 어떤 곳은 80억 원이라고 어떤 곳은 100억 원이라고 해서 80에서 100억 원이라고 제가 그냥 언론으로 드릴게요. 실물도 안 보여주고 돈을 빌립니다. 청해진해운에서 능력도 좋아요. 특혜. 네. 청해진해운이 그래서 2012년 말에 일본의 A라인이라는 회사, 해운회사에서 18년 된 아래학교를 도입합니다. 아래학교는 당시 운행 정지 중이었고요. 정지돼 있는데 네, 이런. 싼 값에 매물로 나와 있었죠. 정지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래학교가 바로 세월호입니다. 그럼 뭐 쓰지도 못하는 배를 데려왔다라는 얘기밖에 더 될까 이게? 운행 중지에 관련돼서는 네. 제가 세월호 편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또 운행 중지된 내용이 또 따로 있어요. 예, 뭐 아쉽지만 저희가 그 예정하고 있는 뭐 시간이 좀 사실 부족합니다. 뭐 할 거는 많은데 항상 이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 청해진 해운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또 그 방송을 하면서 또 청해진 해운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또 저희가 추가로 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뭐 정부의 규제 완화와 노선 증설 압박으로 뭐 청해진 해운은 인천 제주 노선을 증설을 준비했고 그래서 세월호를 도입하게 됐고 청해진 해운의 원소유주는 유병원이 아니라고 했으나 그 유병원 일가에게 정기적으로 돈은 상납이 됐고 한두 푼도 아니고요. 뭐 오늘 정리를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소장님, 아까 그 어그로 끄신 대신 뭐 세월호 편이나 아니면 또 유병원 편 또 이제 준비하시려면은 엄청 힘드실 텐데 수고 좀 해주시고 다음은 우리 그 세월호 불법 중개축에 관한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네, 그렇죠. 이게 청해진해운의 문제 그렇죠. 중에 하나죠. 불법 중개층에 관한 내용으로 다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세월호 편이라든지 뭐 유병헌 편이라든지 구원파 편이 될지 유병헌 편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뭐 힘들어도 해봐야죠. 해보는데 자료 찾기도 힘들고 뭐 이제 처장님이라든지 우리 팀장님들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죠. 제가 예, 저기 뭐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그 뭐 PC라든가 노트북 뭐 이런 건 제가 충분히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 예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과 오래간만에 또 일주일 만이군요. 네, 그렇죠. 예, 만나는 시간이었고 꼭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